안녕하세요, 식딩입니다. 오늘은 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 특별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시는 신논현역에 위치한 M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진행 중입니다. 신논현역 4분 출구로 나오셔서 조금만 직진하시면 전시 관련 포스터와 함께 바로 건물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QR 체크와 손 소독 후 전시장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시장 내에서는 플래시를 제외한 모든 촬영이 허용됩니다. 전시 초입부에는 르네상스 거장 미켈란젤로의 생애와 연대기, 그의 조각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75년에 태어난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는 어릴 적부터 예술을 향한 열정을 보이고 13세의 나이에 피렌체로 향하여 당시 유명 화가였던 기를란다의 화실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며 스승의 질투를 살 정도로 재능을 뽐냈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보였던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위한 최상의 석재를 찾기 위해 직접 채석장에 가서 지시를 내리고 돌을 작업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천재는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늘 피나는 연습과 노력하는 면모까지 갖췄었나 봅니다. 다음 영역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생전에 남긴 드로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까지 그가 얼마나 수많은 연습을 기울였는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위해 연습했던 습작들도 일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화 영역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유화 및 프레스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말년의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프레스코화로도 엄청난 명성을 떨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소명을 조각으로 여기고 회화 주문은 꺼렸다고 하니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미켈란젤로가 45세 나이에 참여했던 메디치 무덤 영원한 밤에 빠진 영혼을 3D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회화 작품인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의 모습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천장화를 그릴 당시 미켈란젤로 본인도 어려움을 느껴 당대 유명 화가 7명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지만 당연히 그의 기준에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결국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좌절, 압박감 속에서도 혼자 힘으로 천장화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천장화 중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는 창세기의 9장면 중 우리가 익히 부르는 천지창조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중앙부 9개의 천장화는 3개 묶음으로 총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테마 부분이 천지창조이고 흔히 천지창조라고 알려진 작품은 두 번째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담은 테마 중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분명 많았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작지만 큰 충격이었네요. 손가락이 온전히 닿지 않은 것은 신체적 접촉 없이도 이미 생명을 불어넣은 신의 전지전능함과 인간의 고귀함을 동시에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지닌 피에타 조각을 미켈란젤로는 생전에 총 4점 남겼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로마의 피에타는 그의 나이 24세에 남긴 작품으로 그를 대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죠.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서명을 남긴 유일한 작품이라는 것에도 이의가 있습니다. 피렌체 출신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 제작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마지막 단어 철자의 T를 생략한 것은 여전히 작품을 기술적으로 완성되었으나 예술적으로는 미안이라고 여기는 겸손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해당 전시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홀로그램이나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하여 작품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요소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피에타를 지나 들어가는 공간에서는
앞서 만난 작품들을 미디어 아트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관으로 넘어가면서 미켈란젤로의 연대기와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 옆 공간으로 들어가면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미디어 아트를 누워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이 제한되는 요즘 큰 위로가 되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감상하시면서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 미켈란젤로가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도 볼 수 있는데요. 미켈란젤로의 가장 큰 재능 중 하나는 그 엄청난 고통과 압박을 견뎌낸 인내심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관에서 만날 수 있는 일명 인터랙티브 컬러링 존은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벽을 직접 터치하면 됩니다. 컬러링이라기보다는 벽면이 깨지면서 작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춘 영역 중 하나가 이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후의 심판을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재해석한 부분에서는 움직임을 가미한 세계적인 명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최후의 심판은 가로 약 14m, 세로 약 12m에 이르는 벽에 300여 명의 인물을 담은 대작이라고 합니다. 전시의 종장에 이르면 다비드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비드상의 머리와 손이 유독 큰 이유는 본래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의 동쪽 지붕에 두고자 했기 때문에 눈에 띄게 하기 위한 성당 운영의 주문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다비드상은 성당 지붕이 아닌 베키오궁 전면에 놓이게 되는데 오랜 시간 피렌체 시민들에게 작은 책으로 거인 골리앗을 제압한 신화와 더불어 교황과 황제 세력을 견제하고 도시의 독립을 지킨다는 의미와 함께 작지만 강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미켈란젤로의 건축가적 면모는 많이 부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너무 알차고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된 전시였습니다. 역시 전시의 마무리는 기념품이죠. 저도 엽서 한 장 구매해서 왔습니다. 미켈란젤로 특별전은 2021년 5월 2일까지니 늦지 않게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그리고 보내셨길 바랍니다.